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한 두 번이나 영상을 찍었었는데 영상이 찍히지 않아서 조금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조금 잘 찍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그래서 개별 종목을 원래 매일 마감 시황에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빨간색 탭에 나와 있는 오늘 종목들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 날인데요. 시간 관계상 좀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늦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개별 종목은 조금 설명하지 않도록 하고요. 바로 그냥 마감 시황하고 코스피 차트랑 이제 코스피 조금 밸류에이션 내에서 수급하고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 정도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수급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정말 오늘 계속 매도를 하다가 한 2시까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조금 2시부터는 조금 매수세로 돌아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은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외국인도 한 2시까지 매도를 하다가 그때부터 조금 매수로 돌아섰지만 누적으로 한 2천억 매도를 하였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한 2시 부근까지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고요. 2시부터는 조금 매도로 돌아서면서 누적해서 한 7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하면서 오늘의 상승은 그래도 개인이 이끌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매수로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누적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거의 한 9천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은 다 매도를 하였지만 외국인은 조금 장 막판에는 좀 돌리는 분위기였고요. 개인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 장중에는 사실 약간 플러스였었기 때문에 뭐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판단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한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일본이나 뭐 홍콩,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수급의 힘으로 올라갔다 할 수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좀 조지아주 선거, 미국 조지아주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이기게 되면 이제 블루 웨이브, 뭐 상원, 하원, 뭐 대통령까지 다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증세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뭐 IT 대기업 IT에 대한 뭐 반독점 규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변종 바이러스 관련해서도 뭐 지금 조금 영국 거는 커버가 되지만 이제 다른 지역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백신으로 바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뉴스도 나오면서 조금 증시에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물론 올랐지만 글로벌 증시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급 차트 보여드리면 수급은 뭐 여전히 개인분들은 20년까지는 많이 이제 매도를 하셨다가 사실 좀 단기적으로 보면 20년부터 20년에 한 47조 정도 매도를 하였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2020년부터 누적적으로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누적적으로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승은 개인이 이끌고 있는 장이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스피 신용잔고가 뭐 한 9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여전히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뭐 증시가 조금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을 하는 추세이지만 보통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조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증시를 유입 있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은 필요하다고는 지금 생각합니다. 코스닥도 똑같은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바로 좀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장기 추세인 이제 구주봉부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일봉 순으로 설명드릴 텐데, 초장기 추세는 여전히 뭐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이 파랑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입니다. 이 회색깔 선이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이고요. 이 세피아 색깔이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입니다. 주가가 일단 전환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초단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RSI도 70을 갓 상회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보입니다. 일봉 추세도 주봉우도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들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다만 조금 코스피 안에 있는 코스피, V 코스피라고 보통 표현하죠.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선행 스팬을 상회하였고요.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언제든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높을 때 보통 증시가 급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2990까지 와 있지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급등락을 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봉을 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산 삼각형이라는 차트 모양이 조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차트를 그어보면은 이제 1, 2, 3, 4, 5 이렇게 확산 삼각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가능성은 전 매우 낮게는 보지만 일단 차트 모양상은 열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저항선 자체를 확실히 넘어가면 이제 상승 추세라고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필요하고요. 제가 물론 뭐 조정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주식을 모두 파셔야 됩니다. 뭐 급락이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 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뭐 주식을 파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이익 실현이나 일부 매도는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회하면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 하신 다음에 사태를 좀 지켜보고 주가가 다시 이게 기준선을 상회하는 그런 다시 상승 추세가 되면 조금 그때 주식을 재매입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보통은 조금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조금 밸류에이션하고 뭐 코스피 지표들 조금 설명드리면 이 빨간색 선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높을수록 코스피가 저평가된 거고요. 뭐 낮을수록 코스피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은 국고채 10년 금리고요. 이 국고채 10년 금리랑 코스피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같은 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증시 상승도 이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증시가 상승했다고 나타낼 수 있고요. 기준금리도 이렇게 미국 같은 이것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인데 5.3%에서 이제 제로금리까지 낮추면서 이렇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시킨 것인데요. 국내 증시랑 코스피 증시랑 아주 거울처럼 비슷한 아주 거울같이 이제 반사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였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한 중반에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또 다시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리를 조정한 이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제 밑에 있는 차트는 이 기대 수익률을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값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연방준비은행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페드 모형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한 이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시는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금리가 오르거나 증시가 더 오를 경우에는 이게 내려가면서 증시가 언제든 그때는 이제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현재 조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막 그렇게 급락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조금 증시 상승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코스피 빅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코스피 내재 변동성인데, 과거 뭐 코로나 때는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상황에서 현재 조금 다시 이렇게 26 정도 부근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코스피 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퍼 때문에 뭐 증시가 많이 고평가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금리도 낮아졌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비경상적인 요인,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시클리컬, 특히 이 경기 민감재가 많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을 찍고 현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퍼는 당연히 이제 내려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증시 상황에서도 퍼 자체로 뭐 증시가 고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PBR을 보더라도 뭐 과거 횡보하던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뭐 충분히 전 고점 수준까지도 PBR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 ROE가 2007년까지는 되게 많이 상승을 하였다가 증시가 이제 하락하면서, ROE가 하락하면서 사실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이 박스권을 기었던 것도 ROE 자체가, 코스피의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낮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ROE가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증시가 이 부분엔 상승했지만 현재는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사실 다시 기업들 이제 경기 사이클이 재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ROE가 조금 상승하면서 증시가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중장기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 유동성 분석을 이제 주마다 올려드리는데, 이 유동성 분석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유동성 지표 중에 M2라는 게 있고 이제 M1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유동성 분석 노란색 썸네일로 된 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이제 내려갔을 때 이제 내려가면서 사실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M2-M1 증가율이 조금 완만할 때 보통 조정을 보인 다음에 단기적인 조정을 끝내고, 이 M2-M1 증가율이 상승하면서 증시가 재차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만해지는 구간이 언젠간 올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몇 달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아마 조금 단기적인 조정을 보인 다음에 증시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가 조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조금 전환선, 기준선 하회할 때는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시고 안전할 때 다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동영상 촬영이 조금 오류가 있어서 늦게 올려드리는 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종목 분석에 대해서는 이 빨간색 부문 종목 분석은 제가 내일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